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8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확진 가운데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중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7월 말에서 8월 초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4차 유행의 정점은 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일단 지금의 현재 상태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7월 12일 날 수도권에서 4단계가 적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면 한 10일 정도 경과가 됐는데 네. 실제로 수도권 4단계 적용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이번 주 수요일에서 금요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확진자가 최대 확진자 1,8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요. 실제로 내일과 모레까지의 어떤 경향성을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확진자 규모를 봤을 때는 수도권 4단계의 효과가 상당히 그러니까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어떤 경향성 파악은 이제 모레까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내일과 모레 같은 경우에는 오늘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소폭 증가한 어떤 확진자 규모를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조치는 좀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지금의 방역 조치가 유지되는 한 수도권 4단계 효과는 급속한 신규 확진자 증가를 다소 늦추는 정도의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세가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휴가철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7월 그리고 8월 달까지 지금의 상태가 또는 다소 증가한 규모의 확진자 규모를 계속 보일 것이다. 그리고 8월 말쯤에 환절기가 도래하게 되면 확진자의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정점을 예측하기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7월 말 8월 초가 최대 고비가 아니라 오히려 8월 달을 이 상태로 8월 달까지 넘기게 되면 8월 말 9월로 접어들게 되면서 최고의 정점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보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자, 전체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나흘째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이게 전국화됐다고 봐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전국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어제 기준으로 1,2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오히려 감소세가 아니라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4단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흘째 비수도권에서 확진자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있고 특히 부산, 강원, 제주, 경남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이렇게 급속한 확산세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로 보면 일부 광역권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에서 급속한 확산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전국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즉 지금 상태로 봐서도 사실상 지금 코로나19가 전국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방역 당국이 짧고 굵게를 강조했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25일이면 종료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조치까지 더한 4단계 플러스 알파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초에 4단계가 적용될 시점에 제가 4단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일단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은 더 필요한 상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확산세는 4단계를 적용한 지 10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따라서 25일 종료 시점,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정부가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을 할 텐데 4단계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플러스 알파 조치를 하는 게 맞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4단계로 장기화시키는 방법보다는 네.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종료 시점을 알아야지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계획을 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사실상 한 2주 정도는 굉장히 강력한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방역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완화됐을 때 오히려 방역 조치를 완화시키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비수도권에도 강력한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여전히 4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비수도권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사적 모임을 추가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수도권 중에서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산에서 확산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여기에 휴가철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원 지역이나 제주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기준으로 보면 100명을 넘어섰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100명을 넘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현재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확산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광역권 지역에서의 어떤 방역 조치 강화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예. 이러한 부분이 비단 해당 지역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전국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4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비수도권에서도 사실상 일괄적으로 4단계 조치를 취해서 빨리 지금의 확산세를 감소시킬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부분들이 방역적인 차원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델타 변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델타 변이 검출률이 33.9%로 나왔는데 전주보다 10%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델타 변이 검출률이 83%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미국처럼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8월 중에 지배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의 확산 속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10%포인트씩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 속도는 단순하게 한 주가 지나갈 때마다 10%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확산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즉 퍼센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확산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8월 중순에서 말경이면 거의 검출된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확산세가 감소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백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존슨앤존슨사가 개발한 얀센 백신이 델타 변이나 람다 변이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존슨앤존슨은 자사 백신이 변이에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앞서 7월 1일 보도자료에서 존슨이 자회사인 얀센 백신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또는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한 부분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뉴욕타임즈 보도 자료에 따르면 뉴욕대 연구진이 연구를 수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mRNA 백신, 우리가 흔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알려져 있는 mRNA 백신과 얀센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의 혈액 시료를 가지고 항체 분석을 진행한 결과 실제로 mRNA 백신 대비 얀센 백신이 그 혈액 속에 들어있는 항체의 중화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는 보도 결과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어느 측에서 연구를 진행했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 오히려 앞서 7월 1일자로 보도된 존슨앤존슨 보도자료보다는 일단 지금 최근에 발표된 결과가 더 신빙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또 하나 문제점은 뉴욕대 연구진이 수행한 그 사람의 명수가 조금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은 17명, 얀센 백신 10명에 대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분석 대상자의 수를 보다 더 확대해서 결과를 도출해야지만 어느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노바백스 백신의 글로벌 사용 승인 신청이 늦어지면서 국내 접종 계획에도 차질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반기부터 4천만 회분을 받아오기로 했었는데요. 노바백스 백신의 승인 신청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노바백스에서 미국 FDA에 제출한 서류 중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완이 안 되면서 늦어질 가능성 일단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일단 노바백스에서 미 FDA에 긴급 승인 신청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미국 FDA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긴급 승인을
승인을 진행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긴급 승인 절차는 질병이 어떤 진단 예방 치료에 있어서 대안이 없을 때 진행하는 절차거든요. 근데 미국 FDA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3개사의 백신이 이미 시판이 되고 있고 예. 여기에 미국의 국민의 대부분,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접종이 됐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긴급 승인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긴급 승인보다는 정식 승인 절차 쪽으로 가게 되면서 지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두 가지 이유 중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 네. 즉 지금 긴급 승인이 아니라 정식 승인 절차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 이동량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